사실 이 논란은 작년 말로도 거슬러 올라가고 당시 오동훈 공수처장은요. 과거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있냐. 이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오동훈 공수처장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한 적 있습니까? 지금 서울 동부법원하고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군사법원 세 군데에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체포영장요? 예.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했습니다. 예. 당시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오동훈 공수처장이 했는데요. 오늘 공수처 해명도 좀 들어볼게요.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의 영장 중앙지법에 청구 안 했다. 통신영장만 청구했고 당시 통신영장 기각 사유는 검찰, 경찰, 타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것.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고 통신영장은 청구한 바가 있다. 중앙지법에.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그 사건 초기에 12.3개업 있고 난 다음에 검찰과 경찰과 군사경찰 그다음에 공수처가 이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수사에 굉장히 혼선이 있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의 설명이 이제 그렇게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기 때문에 중복됐기 때문에 이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건데 이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바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입니다. 이 체포영장이 지금 장동영 의원이 질의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중앙지법에서 한번 기각됐고 그래서 다시 이제 서부지법에 한 게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한번 기각되면 그 사실 자체를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오동훈 처장은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이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또한 이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희가 거듭 이야기를 했고 법조계에서도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수처법에 기재되어 있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왜 그러면 서부지법에 자꾸 했느냐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지금 해소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만약 이것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 재판이 이런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공수처장이 이거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거 그냥 정책 책임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도 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수사가 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했겠고 또 이런 논란을 확대시킨다는 거 참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부지법을 고집하다가 또한 이런 논란이 낳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의원 말고도요. 윤상현 의원도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이거 윤 대통령을 아예 불법 사냥했다고 규정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상 법원은 불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시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 판사에 대한 얘기까지 거론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김익현 변호사님,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아까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게 원래 영장이 기각되면 기각된 사실을 밝혀야 되고 그 기록도 첨부해야 되는데 이걸 공수처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숨겼다.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용서류 은닉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용서류 은닉죄. 예. 근데 그걸 만약에 정말 그 죄가 적용되든 뭐든 그걸 왜 그럼 숨겼다고 보시니까 만약에 주진 의원의 의혹이 맞다면 결국은 전에 기각된 걸 판사가 알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가정이지만 서부지법 판사,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들도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는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얘기를 안 했습니까? 보통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전에 기각된 사실이 기록에 첨부되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그걸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예를 들면 원래 정상적인 보통의 경우라면 이것처럼 통신영장 청구했다. 만약 공수처 말만 받아들였을 때 통신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럼 그걸 적었으면 서부지법 판사도
어쨌든 사법부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지금보단 있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아예 그 기록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 판단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얘기는 뭐라고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각 사유는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거다.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판단이 예. 안 됩니다. 예. 그 박성민 비서관님, 불법 감금이고 공수처 해명이 뾰족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으니까 빨리 석방해야 된다고 윤상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앙 그 지법에서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중앙지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고 그 뒤에 체포 적부심이 또다시 이제 신청이 됐다라고 한다면 중앙지법이 만약에 이제 기각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똑같이 이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 손을 들어줬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중앙지법이 인정을 해줬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바는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예. 다 동일한 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이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상의 혼선이 있어서 기각이 됐었다라고 밝혀지는 영장들은 통신 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근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불법 감금 아니냐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은 체포 영장인데 이것은 명확하게 공수처에서 지금 중앙지법에 청구한 바가 없고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한 거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사실관계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그 왜 이 기각당한 이력을 쓰지 않았냐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이 여러 법조인들이 밝히고 있는 의견은 예. 이게 만약에 똑같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또 청구하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영장이 동일한 영장이라고 한다면 예. 그 기각됐다라는 것을 적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아니라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과 별개인 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영장이 동일한 사람에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굳이 적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지금 굉장히 알겠습니다. 교묘하게 저는 말을 좀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좀 더 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 잘 아실 것 같아서 박성민 비서관 말씀은 얘기는 예. 동일한 거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다는 취지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예. 거기 뭐 통신 영장이라든가 뭐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구속 영장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한 해 다 편철이 될 겁니다. 편철이라는 그래서 거는 한 번에 다 뭐 한데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그게 있다면은 당연히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12월 6일 2건, 8일 1건, 20일 1건, 그리고 아마 12월 말에 대통령 관련된 영장 청구가 돼서 이제 체포 집행까지 했다라는 건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중간 정리를 해보면 공수처가 추가로 설명과 해명해야 될 건 두 가지네요. 진짜로 의혹 제기했던 것처럼 저 영장 2건, 중앙지법이 이미 한 2, 3주 전부터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을 된 건지, 아니 두 번째, 왜 고의로 있다면, 그 영장 청구 사실이 있다면 왜 고의로 그걸 안 썼는지에 대한, 뭐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국회 상임위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제가 알기로 아마 공처장이 굉장히 흐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과 함께 그럼 영장을 기각했으면 아까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사유가 뭘까? 즉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공처가 없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적시돼 있다 그러면 예.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밀어붙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좀 우리가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가 사실 검찰로 넘어왔을 때 예. 법원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 또한 이제 법원에서 보면 보통 이제 10일 기간이 있고 검찰에서 한 10일 정도 20일인데 그래서 바로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라든지 지금 보면 1년의 수사의 시작부터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과 어떤 기소부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바로 이 우리가 그동안 지적해왔던 공수처의 수사의 어떤 권한, 영장을 이 발부에 대한 권한들, 왜 서부지법에 집중했는지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수사 기록을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가지고 이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한 좀 사안들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건인지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말 이게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숨겼다 그러면 저는 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당 인사들이 뭐 박수영 의원도 비롯해서 계속해서 SNS 올려서 아예 공수처의 고의 누락 의혹이라든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진짜 이유에 대한 거를 지금 캐묻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파장이 있는데요. 판사 출신이시니까 김익현 변호사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탄핵 심판과는 일단은 좀 거리가 있는 형사재판과 대통령의 신병 확보 부분인데 예. 어제 첫 번째 형사재판이 열렸을 때 윤 대통령 측이 뭐라 그랬냐면 이미 구속 기한은 25일, 지난달 25일로 다 끝이 났고 예. 불법 구금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저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거면 아예 애초부터 불법 구금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구속 취소 신청을 했는데 이런 사실이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훨씬 더 그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 같이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뭐 구속 기간을 따질 것도 없이 영장 청구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법 영장이고 그래서 그거에 기한 게 불법이다. 그래서 구속 취소가 인용돼야 된다. 이런 주장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여기 계신 네 분과 쭉 이른바 공수처의 법원 영장 쇼핑 의혹 구체적인 제보 관련해서 핵심 당사자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그러면요, 김종석의 빨간 전화는 이 의혹을 오늘 오후에 최초로 제기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경황 없으시는데 지금 내란 국조특위 진행 중이시잖아요. 예, 잠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시 부탁을 드렸던 게 이게 워낙 여당에서 혹은 뭐 윤 대통령 측이 봤을 때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네. 혹시 뭐 제보 받은 어디서 받았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묻진 않겠지만 네네. 수사 기록 한 7만여 페이지를 꼼꼼히 따져보니 그 네. 제보 내용에 실제로 서부지법에 아닌 이미 2, 3주 전부터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한 사실이 확실히 확인하신 겁니까? 저는 복수의 출처의 제보를 받았고요. 저도 그동안 공수처장한테 계속 이 부분을 파헤쳐 왔고 예. 공수처장의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예. 항상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다면 그냥 뭐 압수영장이든 통신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어떤 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될 것을 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이 너무 이상해서 계속 이 부분을 파헤쳐 왔고 저는 복수 출처의 제보고 그 제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제 그 형사사건 기록을 보고 기록에 첨부돼 있는 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록에 그래서 첨부돼 있는 영장. 네네네. 기록에 첨부돼 있는 아마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그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그 영장을 찾아봤겠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동안 압수영장이든 통신영장이든 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식이었는데 변호인들이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압수수색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 공수처가 허위로 답변해 왔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돼버린 것이고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그게 제기하는 고의로 일부러 숨겼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또 다른 영장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1년 번호가 연속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1년 번호가 비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막 들려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1년 번호가 비어 있다는 얘기는 공수처가 검찰로 수사 기록을 보낼 때 어떤 영장은 특히 기각된 영장이니까 안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예. 공수처 내부에서도 들리는 이제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그 어떤 그러니까 누군지는 특정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그 압수영장이나 송치영장을 청구했다가 예. 법원에서 수사권의 존부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든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리 다툼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받았고. 잠시만요. 정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주 의원 네. 말씀은 네. 이게 애초에 서부지법에서 아니죠.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된 이후에 뭔가 네. 공수처 안에서도 이거 이러면 우리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에서의 어떤 파열음, 갑론을박이 있었단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 중에 지금 제 얘기에 신빙성을 더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왜 영장을 빼고 보냈느냐는 지점입니다. 예. 만약에 영장을 다 보낸다 그러면 모든 영장들 기각됐던 영장, 발부됐던 영장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검찰로 넘겨야지 예. 뭐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법성 시비도 없어지고 검찰이 다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특정 영장을 빠지고 보냈다라고 하면 예. 그것은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압수통신영장 같은 게 기각된 거를 쏙 빼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국민들도 그렇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알 길이 없잖아요, 이 내용을. 주진우 그래서 의원님, 네네. 일단 저희 지금 긴급하게 전화 연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띄운 화면은 못 보시겠지만 네네. 주 의원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네. 일단 윤 대통령 측이나 주 의원 쪽에서 한 세네 건 정도의 기각 사실을 밝혀냈다. 근데 네네. 만약에 기록이 누락돼 있으니까 주 의원 네. 말씀을 좀 덧붙이면 1년 번호가 없다는 건 만약에 또 다른 기록, 4건, 5건이 더 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호인단이 말하는 영장 외에도 예. 또 기각된 영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보십시오. 영장을 청구한 시점들이 조금씩 변호인들이 공개한 영장도 좀 날짜가 다르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로 4년 동안 계속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그렇게 기각된 영장이 있다는 거는 모든 영장을 그 매번 할 때마다 법원을 절대 바꾸지 않거든요. 예. 계속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청구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예. 라고 한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 계기가 됐던 또 다른 영장이 있을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 의원님. 네. 일단 공수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려원권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 안 했고 통신영장만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고 근데 주 의원 말씀은 이마저도 뭔가 예전과는 공수처의 입장이 달라졌다. 혹은 1년 번호가 빠졌기 때문에 또 다른 영장 기각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 고의로 누락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중앙지법에 이미 기각당한 사실을 왜 안 밝혔냐. 이건 앞으로 어떻게 따져 물으실 생각이세요?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공수처 해명도 좀 굉장히 한정적인 해명인 것이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기 전에 당연히 주변의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를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압수나 통신영장이 기각되면 예. 그 내란죄에 대해서 뭔가 수사권에 대해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법원을 바꾼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영장에 한정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김영현 전 장관 포함해서 만약에 또 다른 기각 사실이 있으면 네, 이걸 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앞으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은 이건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는 불법 구금이니까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앞으로 계속 내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가뜩이나 구속 취소 신문이 있었던 데다가 사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불법 수사 의혹이 있는 한 대통령을 조속히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국조특위에 이미 공수처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예.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 예. 저는 이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혹이 정말 사실이라면 알겠습니다. 예. 공여서류 은닉죄 등이 다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문서 제가 사실- 은닉죄. 예. 네, 공용서류 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사실관계를 추가로 점점 확인해 가면서 예. 법적 조치도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내란 국조특위 오늘 하루 종일 진행 중인데 저희 뉴스탑단위에서 잠깐 나오셔서 긴급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석방에다 뭐 이런 신병 여부와 별개로 공수처의 절차적 문제를 앞으로 조목조목 따져 묻겠다. 뭐 이런 태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재판이 시작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소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 어떤 이런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정말 이 한 점 의혹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고의로 누락하고 또 만약에 숨겼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이 앞으로 있을 이 재판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공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도대체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늦었긴 하지만 예. 지금이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판단과 어떤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밝혀내서 예.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정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것도 해야지만이 앞으로 있을 재판의 어떤 정당성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 절차적인 법치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모르겠어요. 저 이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나 주진우 의원이 제보받은 의혹들을 또 근데 진짜 통신영장만 청구했다는 사실, 그럼 통신영장 기각당했다면 이건 왜 안 썼는지에 대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추가적으로 해명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의원들이나 뭐 국조특위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분명히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뭐 앞서 이제 고의로 공수처가 뭐 일련 번호가 빠지면서까지 누락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급하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수처의 입장을 좀 더 들어봐야 되는 것이 예. 왜냐하면 정말 고의로 뭐 중앙지법에 기각된 것을 뺐다라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빼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적어도 윤곽근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 기록에 첨부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12월 6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뭐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는 부분을 기록 속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건데 예. 공수처가 만약에 관련돼서 본인들에게 불리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뺐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까지 뺐어야 되는 것인데 선택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것을 남겨뒀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공수처의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기각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좀 더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판사 출신인 부장판사 지내셨으니까 김익현 변호사께 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사실 법에는 잘 몰라서 물론 뭐 저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제 어깨 너머로 배우는 수준 정도가 됐습니다만 공수처는 일단 통신영장 청구한 바 있다고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분명히 누락했고 기각당한 사실이 없다고 고의로 일부러 숨겼다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갑자기 궁금해져요. 중앙지법이 이거를 스스로 밝힐 의무는 없는 거야? 우리한테 12월 3일 6일 왔었는데 우리 기각한 적이 있어라고 밝힐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하, 그거를 네.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리면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조사한다. 그러면은 거기 뭐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뭐 통신 영장 모든 게 다 편철이 됩니다. 예, 편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거기다 다 처리돼 있어서 한 권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아하,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 아마 뺐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빼는 과정에서 조금 알 수 있게 뺐기 때문에 주 의원께서 그걸 찾지 않았을까. 그 영장이 있으면 사실 지금 알았겠습니까? 진작에 알았겠죠. 예. 그게 전에 기각된 게 지금 안 거 보면 다른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게 빠진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근데 추측은 다시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걸 왜 빠졌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숨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이 아무리 이게 대통령 구속 여부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결정하는 정말 국가적인 중차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중앙지법이 이미 12월 6일에 공수처가 영장 청구한 거를 기각한 사실을 밝힐 의무는 없다. 예, 예. 그렇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각당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 주진 의원 직접 전화 연결해봤고요. 다만 장현주 변호사 포함한 민주당 쪽 혹은 야권 쪽 얘기 이게 뭐 대세에 지장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공수처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소명이 될 수 있다는 취지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막바지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